잘 쉬셨어요?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등록 신청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53페이지 보시면 참고 밑에 동그라미 3번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려고 할 경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종별을 달리한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으로 바꾼다든가, 그쵸? 또는 부측에 있는 부측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가지고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바꾼다든가, 이런 걸 우리가 종별 달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일단 원칙,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려고 할 경우에는 개설 등록을 재신청하는 거다 이겁니다. 개설 등록을 재신청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개설 등록 재신청일가 어떻게 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자리에서 지금 종별을 달리해서 한다 이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등록증 재교부가 아니라 개설 등록을 다시 하라는 얘기야. 개설 등록을 예를 들어서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지금 등록해서 하고 있는데 법인으로 바꾸고 싶대. 그럼 어떻게 하라고? 법인으로서 등록 신청을 하라고. 그럼 법인으로서 등록 신청을 하려면 법인으로서 등록 기준 다 맞춰가지고 그 신청 서류하고 거기서 말하는 서류들 다 해서 내라는 얘기죠. 이게 개설 등록의 재신청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등록증 재교부로 한다 그러면 굉장히 절차가 간단하겠죠. 그렇죠? 등록증 재교부로 이렇게 종별을 달리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어. 어떤 경우? 부측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개업 이제 자격증 취득했다 이거지. 그래서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바꿀 때, 이럴 때 등록증 재교부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외에는 전부 다 재신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한다 기억, 이게 원칙이에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려고 할 때는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 등록을 하여야 한다. 대신 이제 다시 제출을 할 때 그 변동사항이 없는 서류들은 또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B번에 그 얘기입니다. 변동사항이 없는 서류 다시 두 번째 줄 다시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마지막 줄에 따로 종전의 등록증은 반납해야 한다 그 줄에. 자, 다시 제출하지는 않을 수는 있지만 일단 종별을 달리하니까 종전에 쓰던 등록증은 더 이상 못 쓰겠죠? 그렇죠? 그럼 반납하라 이 얘기입니다. 왜 반납하냐? 가지고 있다가 뻘짓거리 할까봐, 누구한테 빌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러면 애들 이제 벽에다 걸어놓고 자기가 등록한 것처럼 그러다 또 사기치고 난리 나죠, 그쵸? 어제 그제 보니까 또 인터넷상에 보니까 그 투자금인가 그 500억인가 가지고 튀었던데. 50억이요 500억이요 그걸 다 가지고 튄 건 아니고 그 있잖아요, 그 저기 펀드 이렇게 해가지고 모집을 해서 그 배당을 맨날 해줬대. 매달 해주는데 돌려막기지. 뒤에 투자한 사람 거 갖다가 땡겨서 뭐 위험 자산은 조금밖에 안 하니까 거의 원금을 손실할 확률이 적다 해가면서 감원이설을 다 해가지고 1000명 정도 넘는 사람들한테 500억인가 계산해보니까 1인당 뭐 평균 한 5천만 원 되더라고. 그걸 돌려막기 하다 이제 안 되니까 남은 거 그냥 다 빼서 튀었어요. 그 한 1000명 넘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오늘 내일 경찰서 가냐 어쩌네 그러고 있더라고. 그 얘기를 왜 했어? 등록증 반납이에요. 등록증. 자, 그 다음에 따로 폐업 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자, 종별을 달리한다 그러면 사실 앞에 하던 거는 폐업하고 다시 하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개설 등록 재신청만 하면 되지 앞에 했던 거 따로 폐업할 필요는 없다 이 얘기예요. 대신 등록증은 전에 쓰던 등록증은 반납해라. 니은번에 등록증 재교부. 자, 부측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특례입니다. 자, 부측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동일 관할 구역 내에서 공인중개사 동일 관할 구역 내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 계속하여 중개업을 하려고 할 때는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하면 된다. 보통 우리가 등록증을 재교부하는 경우는 그겁니다. 등록된 내용이 바뀌었어. 그럼 기재사항만 변경하면 되잖아. 이럴 때 대개 재교부 신청하러 가는 거예요. 또는 등록증을 분실, 훼손 이렇게 했을 때 재교부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하나 더해서 원래 이 부칙 개업공인중개사가 종별을 달리할 때, 원칙은 종별을 달리할 때는 재신청이지만 이 경우에만, 그리고 조심하실 건 이 사람이 하던 곳에 동일 관할구역 안에서 종별을 달리할 때는 재교부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밖으로 나가면 재신청해야지. 그쵸? 밖으로 나오면 재신청한다. 그래서 B에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줄에 동일 관할구역 밖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 종별을 변경하려고 하거나 동일 관할구역 내라 하더라도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변경하려 할 경우는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종별을 달리한다. 원칙, 등록, 재신청. 그쵸? 예외, 등록증, 재교부. 요건 딱 하나 케이스밖에 없어. 뭐? 부칙의 사람이 수건사업 시험에 합격했어. 그래서 나도 보란듯이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 할 때만, 그것도 어디서? 안에서. 동일관할구역 안에서. 이 경우에만 재교부예요. 이 경우에 종별을 달리할 때 요때만 재교부야. 나머지는 전부 종별을 달리한다. 재신청. 처음부터 다시 하라는 얘기야. 아시겠죠? 다만 냈던 서류 중에 변동사항 없으면 다른 거 변동사항 있는 것만 내면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쓰던 등록증은 반납해라. 그렇죠? 쓰던 거 반납해라.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넘어갑니다. 넘어가셔서 자, 우리 개설등록 신청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데요. 이 서식이나 양식 중에 시험 문제에서 중요한 건 뒤에 가보면 전속중개계약서라든가 일반중개계약서와 중개대상 항목 확인설명서 요 단계 중요합니다. 요거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넘어가시고요. 자, 4번에 가보시면 56페이지 4번에 사무소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는 경우와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거를 거기서 친절하게 모아놨어. 우리 교재에서. 왼쪽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또 납부하지 않는 경우. 자, 납부하는 경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응시할 때 어떻게 응시료 내죠? 수수료 냅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 재교부 신청할 때 낸데 수수료 내고 재교부 신청해야 돼. 그럼 자격증을 교부받을 때 오른쪽에 가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 세 번째 거 자격증 교부 신청. 이때는 안 낸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응시할 때 아마 낸 돈 속에 자격증 교부료까지 다 들어가 있을 거야 아마. 절대로 공짜로 해주지는 않아 애들이. 그래서 자격증 교부 신청할 때는 돈 따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잃어버리거나 훼손돼서 재교부할 때는 돈 내야겠지. 그쵸? 왼쪽 다시 또 보시면 자, 이번에는 개설등록 신청. 자, 개설등록은 자격증은 교부할 때 수수료를 안 냈지만 개설등록 자체는 수수료를 내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것도 등록증 재교부 신청할 때 내고요. 그 다음에 분사무소도 개설등록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죠?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돼? 수수료 내야 되고 재교부도 마찬가지로 수수료 내야 되고. 자, 오른쪽에 가보시면 자격증 등록증하고 관계돼서는 자격증 교부 신청할 때만 수수료가 면제. 그 다음에 폐업 신고 이런 것들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가서 그냥 휴업 신고하고 폐업 신고하면 된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이라든가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의 재교부. 자,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 주택 거래 신고 필증. 이거 우리가 신고하면 필증 나오죠? 여러분